지금 총각내 이영석과 그리고 소통 테이너 오종철이 진행하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49회. 네. 우리 박광수 마스터의 이야기. 자,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벌써 반갑습니다. 2부가 깜짝 예. 시작이 됐네요. 네. 야, 오늘 우리 박광수 마스터의 이제 그 학창 시절 얘기, 네, 목욕탕 얘기. 목욕탕 얘기, 네. 또 심보리 캐릭터에 대한 네. 이야기. 자, 드디어 네. 지난 시간에 네, 첫날 네. 4월 4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날 기억하시죠? 아, 4월 4일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그냥 너무 막 정신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화를 연재한다고 하면은 그 뭐 4월 4일 날 연재가 첫 연재가 되면 4월 5일 날 아니 4월 3일 날 4월 4일 걸 그리지 않아요. 네. 한 일주일치 정도를 미리 그려놓기 그러네. 때문에 그때는 연재가 막 시작될 때라 일주일 정도는 정신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네요. 예. 아,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일간지니까 이게 매일 새로운 작품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그때 네. 중앙일보에서 아마 섹션 신문이라는 걸 처음 터트리면서 네. 그 제가 연재했던 신문사에서도 레인보우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만화가 나갔어야 됐어요. 신문도 일주일 내내 나왔었고 그래서 하루도 못 쉬었었죠.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을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는지. 제 궁금해요. 주변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잘릴 거라고 다 예상했었고요. 왜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기에 약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도 약간 기존 만화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만화니까 네. 그런 만화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라는 평가들이 대부분 주변 사람들의 평가들이었죠. 또 그때 당시에 일간지에 나오게 되는 만화는 이제 4컷짜리 그런 네네. 시사 만평이나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만화를 못 봤어. 뭐 아들이 그 체변봉투를 준비 못 해가서 엄마가 집에서 이제 대변 보셔갖고 신문지에 말아갖고 네. 가는데 네. 소매치기가 돈인 줄 알고 그걸 소매치기에 가고 뭐 이런 뭐 그런 만화도 있었고.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아니 진짜 쇼킹했던 내용도 되게 많았고 또 네. 교훈적인 내용도 되게 많았고. 뭐 바퀴벌레 죽이는 법 이런 거. 예. 그건 뭐 어떤 방법이 어떤 거예요? 바퀴벌레 주는. 저희 이 실화인데 이제 네. 네.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저희 둘째 형님이 저보다 8살 많으셨는데 죽여도 바퀴벌레가 계속 창궐하니까 네. 제일 큰 놈 한 놈을 생포해서 네. 그 다리를 다 그 테이프로 붙여 놓으셨어요. 예. 그리고 라이터로 엉덩이 한번 확 지지고 예. 바퀴벌레가 막 괴로워하면은 예. 조금 식기를 기다렸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지지고 예. 어머. 한 몇 시간은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주더라고요. 이 집은 굉장히 무서운 집이라는 걸 알리라고 동료한테. 그랬더니 진짜 바퀴벌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돌아가가지고 야, 이 집은 있을 곳이 안 돼. 걸리면 죽는 거야 하면서. 잔인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야. 다시 그래서 진짜 바퀴벌레가 퇴치되는. 믿지 않으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와. 근데 요즘 뭐 바퀴벌레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실험할 수도 없고. 그들끼리도 대화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필시. 예. 예. 그럼 그 만화가 그래서 나가자마자 인기가 그냥 정말. 막 올라. 왜냐면 또 칼라로 또 원색이었고. 네네 칼라였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다 수작업해서 네. 그게 인쇄 분판 과정에서 색깔은 거의 다 날라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컴퓨터로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초기에는 다 손으로 일일이 다 그리신 거예요? 초기에는 뭐 그때만 해도 그 이메일 이런 게 거의 없을 때라 네. 그림 그려서 원고지 상태로 예. 신문사 가서 메일 드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했었죠. 그 인기가 얼마나 가셨는 거예요? 인기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한 2주 만에 2주 만에 어떤 예. 변화가 있었어요? 글쎄요 어떤 변화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신문사에서 한 어. 2주 만에 어. 대박 났어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대박 났어. 예. 그리고 뭐 조금 있다가 신문사 사장님께서 네.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그 네. 양복 맞춤 교환권을 해주셔갖고 예, 아버지 선물 드려갖고 아버지가 그 양복점 사장님하고 이제 그 협상을 하셔갖고 한 3벌 정도 하셨어요. 예. 한 벌 한 것처럼 하고 어. 어차피 금액은 한계가 없었으니까. 예. 예. 앞으로 양보하실 때는요. 네, 아르코발레랑 아까 부천점 부천점에서. 예.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한도가 한도가 있어요. 없는. 저도 협찬을 좀.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가 계속 이제 뭐 매스컴에서도 엄청 그러니까 많이 만화가 활동하셨고. 박광수 누구냐 막 계속 막 연락 오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네 연락 자주 왔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그러니까 10년 되시지 않으세요? 인기가 계속 있었던 게? 아니요 그렇지 않았고요. 네. 연재했던 기간 한 2년 반 네. 신문사에서 했던 건 했고, 예. 그랬고요. 뭐 기억 남는 에피소드는
어느 아주머님 한 분이 집에 찾아오셔서 예. 일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갑자기요? 예, 그래서 제가 책에 썼었는데 네.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러시냐고 네. 여쭤보니까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이 제 만화로 자기 아들한테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래서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해줘서 고맙다고 와. 하루 종일 저희 집 뭐 청소를 해주시겠다는데 저는 네.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막 이러다가 저녁 때 돼갖고 돌아가실 때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돈인지 편지인지 뭔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서 아. 그냥 이게 안 보고 있었는데 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슬쩍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와.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인 걸 알고선 가서 바로 돌려드리긴 했는데 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그거 돌려들었으니까 모르겠어요. 확인을 못 네. 하겠는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네. 다이아몬드라고 판단이 서서 이걸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려드렸었어요. 근데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내가 주게 됐다라고. 아니 며느리가 며느리 좋은 며느리를 받게 했는데 해줘서 얻게 해줘서 너무 방법을- 고맙다고 네. 그 다이아로 반지를 인사를- 반지를 해서 이제 그 끼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아니면 이- 박광수 씨에게 프로포즈 하러 온 거 아닌가요? 네. 그거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청소해드리고 네. 며느리도 그렇게 했다길래. 네. 근데 뭐 바로 돌아가셨고요. 네. 와. 그럼 지금까지 많은 선물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이 다이아몬드세요? 그렇지. 아예 그런 것 아니 같은데요. 집까지 찾아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기억에 네. 남죠. 그러니까 선물로 제가 득을 한 게 아니니까 선물 받은 건 아니지만 네. 집에 와서 그렇게 청소해 주셨던 마음이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그 인기나 이게 반응이라는 게 네. 사실 그 광수 생각이란 거 하나로 사실은 다른 만화가들하고 또 다른 분명히 다른 어떤 대우들을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책이 많이 팔렸죠. 책이 예, 책이 어느 정도나 책이 팔린 거예요? 뭐 오래전이고 그 돈은 다 썼으니까 뭐 네. 그냥 말씀드리겠지만 1권은 일주일에 한 5만 권 정도씩 나갔어요. 일주일에 5만 네. 5만 권. 1권만 한 140만 부 정도. 네. 예. 이미 그 돈은 다 쓰셨다고 지금 네. 확실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번의 결혼으로 많이 쓰셨어요. 네. 예. 여러분의 결혼의 위자료와 사업을 한번 크게 망해 먹어서요. 네. 예, 네이버 그룹하고 제가 대상그룹에서도 투자 받아갖고 네. 네. 한 47억 정도를 한 5년 전쯤에 네. 네. 예. 그러니까 광수 생각 그때 네네네. 한참 제가 잘 사업한다고 돼 해서 있을 때. 예. 그 망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그게 어떤 궁금하네요. 사업을 하셨다가 어떻게 캐릭터 제품 회사를 만들려고 광수 했었고요. 생각 광수 예, 예. 심보리 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사장은 아니었는데 네. 망했을 당시에는 사장님을 하셨던 분을 굉장히 원망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탓인 것 같아요. 어. 제 이름을 걸고 했던 회사니까 예. 제가 좀 더 면밀히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 못한 게 저의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갑자기 막 유명해지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런 사업들을 또 하게 되신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그런 사업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품에 대한 꿈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아, 네. 그러세요. 좋은 네.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선보이는 거는 뭐 지금도 계속 꾸준히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그때 만들었던 제품들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꿈은 계속 꾸고 근데 있습니다. 궁금한 건 네. 일단 뭐 김미경 원장님 오셨을 때 저 여쭤보겠지만 사람이 항상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다가 그렇게 딱 힘들어지면 뭘 제일 먼저 느끼시던가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만든 거는 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에서 이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기간이나 어떤 계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네. 막 오로지 아. 화밖에 안 날 거 아닙니까? 억울하고. 빚 갚을 때까지는 화가 좀 났었고요. 와. 빚 다 갚고 나니까 네. 그 사업 망하고 나서 빚이 한 3억 5천 정도 제 개인 앞으로 예. 남아 있었고요. 네. 제가 이제 대표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그 빚을 떠안는 거였는데 네. 제가 대표이사를 하면은 이 개인사를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 나 개인 사례만 그 개인 얘기해요. 사례려고 그랬는데. 딴 원래 얘기는 저는 안 궁금해요. 그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네. 그 빚에 대한 그 제가 갚을 의무가 없었는데 네. 이제 저를 투자해준 회사에서 네가 네. 대표이사를 해야지 우리가 캐릭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아. 네가 대표이사를 해라. 그러면 네. 우리가 더 투자해주겠다고 네. 해서 그 말을 믿고 이제 제가 한 대표이사를 건데. 했죠. 네. 근데 이제 그쪽 회사들은 그 상장이 됐고 약속을 저하고 안 지키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빚을 다 떠안게 됐죠. 남은 빚들을.
그래서 그걸 갚는 데는 뭐 다시 글을 쓰셔서 갚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네, 책 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막 50억 정도 날릴 때 예. 제가 이제 선인세로 받아왔고 예. 이미 이제 그 3억 5천 말고도 빚처럼 돼 있는 책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걸 다 해결하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0년 예, 동안. 돈으로 치면 한 10억이 훨씬 넘는 돈이었을 것 같으니까 예. 예. 그때 정말 작업량이 어느 정도 줬어요? 하루에 막 진짜. 계속 책 냈죠. 계속 책 내고 예. 사람들이 책 사고선 사인 받고 돌았을 때 또 책 내고 막 네. 이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신간 나와서 네. 방금 신간 출간기념에서 사인 받고 돌아서는데 또 새 책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친구들이 이제 막 나중에 짜증 내고 네. 그만 내라고. 어. 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띄어쓰기도 잘 못하고 맞춤법도 잘 몰랐던 제가 책을 내면 교정교율이라는 거를 이제 맞아요. 전문가가 봐주세요. 네. 그러면 그 뭐 A4지나 더 큰 데다가 그 흑백으로 된 프린트에다가 이제 빨간 펜 선생님처럼 막 체크가 맞아요. 돼서 오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작가들마다 다를 텐데 저는 그걸 유심히 봐요. 아, 어떤 제가- 부분이 네. 잘못됐나? 제가 쓴 표현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네. 맞춤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빨간 펜 선생님한테만 갔다 오면은 막 표시가 돼서 오거든요. 예. 그러면 아 내가 아직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된 게 보여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지금 다작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지만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평상시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는 네네. 거잖아요. 돈이 많았으면 아마 책을 좀 안 냈겠죠. 어.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자주 했는데 예. 돈을 한 100억쯤 벌면 예. 40세 넘어서 일을 하지 않겠다. 예. 그냥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남 네.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근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 네네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마치 빚을 갚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했는데 네. 지금은 요새 책으로서 새로운 꿈이 있다면은 좋은 책을 한번 아, 잘 팔리는 책보다 사람들이 아 그래 열심히 꾸준히 만들더니 이제 뭐 좀 작가 비슷해졌네라는 평가가 나오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선 책을 만들고 있어요. 박강수님이랑 이렇게 술 먹잖아요. 그러면 박강수님이 작사 작곡한 작사한 노래가 되게 많으세요. 어떤 노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많지 않고요. 네. 술 먹으면서 들어가지고 잘 못 알아들을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많이 네. 마셨나 봐요. 예. 이문세 씨가 노래한 것 중에 그 우연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거의 이문세 씨 노래는 대부분 히트치는데 네. 제가 작사한 건 히트 못 쳤고요. 네. 쉽지 또 않아. 이은미 씨 노래도 있지 않나요? 이은미 씨한테는 이제 작사를 부탁받아서 제가 글을 네. 보내줬는데 네. 한 반은 딴 분이 고쳐갖고 딴 분 이름으로 나온 게 하나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딴 분의 신고로 예. 그 태희의 사랑은 하나다. 네. 예. 시간아 먼저 네. 떠나라 조금 이 그 아주 샤비 부분만 제가 쓴 건데 작사가가 몰래 베꼈다가 신고가 들어와갖고 작사가한테 돈도 좀 받고 저작권은 이야. 등록은 안 했어요. 귀찮아서. 예. 예. 제가 약간 좀 게으름을 많이 피는 타입이라. 예. 아니 이게 가끔 술 드시면 네. 좋은 그 가사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세요. 근데 그 가사 내용들이 정말 그런 얘기 우리가 한 적이 없는 평상시에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본인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 보통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7시에 만나면 새벽 4시까지 먹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술을 급하게 딱 먹고 끝내는 스타일인데 우리 그 박학수님은요 꾸준히. 오랫동안 드시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저 대신 대탈 하나 불러. 야, 내가 좋은 형님 소개해줄게. 빨리 와 이 새끼야. 그럼 얘는 이제 뭣도 모르고 오잖아요. 그럼 야, 형님 얘기 열심히 듣고 있어. 형님 좀 먼저 화장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이 가사를 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해줬던 말 중에 가사 중에 최고의 가사는 이거라고 했던 가사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제가 아는 가사 중에 최고는 조용필 씨의 큐. 네, 큐? 그 얘기 네. 좀 해주세요. 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양인자 씨가 쓰신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나도 나이 들어서 네,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헤어짐에 대해서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네.
그러니까 요즘 가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사예요. 예. 어.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좀. 나는 너 뭐였죠? 너는 나의 인생을 쥐고 있다. 막 이런 제가 노래를 이렇게 밝은 데서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예. 조금 있다가 나가시면서 찾아갖고 들으시면은 예. 네이버 다시 듣기 뭐 이런 걸로. 아무튼 그 큐라는 가사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좀 왜냐면 우리- 어느 순간 이렇게 내 감정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노래 하나가 나한테 되게 막빡 이렇게 막 뭔가 하나 딱 던져주고 가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계기를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또 궁금한 게 네. 요즘 청춘들이 사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육체적인 사랑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광수형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정말 요즘 젊은이들 보면 뭐 하여튼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 때만 해도 이게 상대방에 대한 그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박광수님께서. 네. 광수가 생각하시는. 네. 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남자분들이 사랑과 성욕을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는 원래 굉장히 좀 감추는 성격이었는데 성격이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은 되게 사랑하고 좀 관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일간지에 그 신문만을 연재하면서 네. 중간에 끊어야 되나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거의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신문에다가 만화 연재할 때 두 가지를 다짐했는데 한 가지는 정치 만화를 그리지 말자였고요. 예. 아,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만화를 그리지 말자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개그도 상대방을 비하면서 웃기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좌중을 웃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부 만화를 그릴 때는 주부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주부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학생 입장에서 만화를 그리려고 노력하고 뭐 사랑에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 만화를 그리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때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예. 근데 인기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또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약간의 안 보이는 권력 비슷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논조라는 거를 잘못 전했을 때는 굉장히 나쁜 파장이 벌어져서 고민스럽게 만화를 그리는데 네. 뭐 세상 일과 상관없이 만화 그릴 때는 네네. 상관없었는데 제가 연재할 당시에 대구 지하철 사건이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유족들과 돌아가신 분들한테 위로의 만화를 그려드리고 싶었는데 예. 아 이거 섣불리 말했다가는 또 욕 먹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날 고민을 오랫동안 했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또 매스컴에서 또 뉴스 신문에서 막 대대적으로 계속 막 나오고 계속 그걸 나오죠. 보고 있었고요. 네. 저는 또 일부러라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도 계속 워낙 큰 사건이었으니까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틀째도 뭐라고 하지라는 고민만 했을 뿐 아무런 아이디어가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3일째도 그냥 아이디어 없이 계속 있다가 점심을 먹다가 예. 가봐야겠다. 예. 내가 직접 현장을 보지 않고는 예. 그분들을 위로하는 만화를 그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차를 몰고선 밥 먹다가 예. 대구를 갔어요. 와. 대구를 도착하니까 저녁 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구 지하철은 북층으로 돼 있어요. 1층은 아케이트고 예. 2층이 대구 지하철 지하 2층이 이제 전철역인데 예. 갔는데 제 생각에는 막 바리케이트 쳐져 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아무런 제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예, 지하 1층을 내려갔는데 예. 아케이트가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곳이 대구역이 맞나고 다시 확인했는데 대구역이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하 2층 내려가는 데부터 벽이 저렇게 이제 사선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벽이 네. 계단으로 돼 있으니까 저 벽이 검은 그름으로 완전히 검은색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볼펜 같은 걸로 예. 뭐 광수야 잘 가렴, 뭐 누구야 거기서 아, 행복하렴 네. 막 그런 걸로 하얀 글자가 써 있어요. 네. 그걸 쭉 통과하고선 역사로 내려가니까 영정 사진하고 꽃들이 완전 히 꽃밭인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별로 안 슬프더라고요. 슬프긴 슬펐는데 막 눈물 날 정도 슬프진 예. 않았던 게 이미 너무 막 많은 매스컴에서 그거에 이미 대한 봤었고. 사연을 하고 예.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계속 사진 찍고 막 그러다가 한 군데 서서 예. 제가 한 30분 정도 울고 어머. 예. 그리고선 제 인생의 가치관이 약간 바뀌게 됐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대구에 사는 어느 여자분이 네. 끊어야 되나요? 끊어야 아니요, 돼요. 아니요. 끊어야 돼요. 맞았어요. 와, 야 무슨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네. 20분을 정확하게 이야, 맞추셨어요. 역시 와, 대단하세요. 귀신이다. 네. 여러분 한 여자분이 네. 과연 어떤 메시지를 거기에 남기셨길래 네. 우리 박광수 씨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맞이하셨을지 궁금하시죠? 잠시 이어지는 3부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